4일째 같은 자리에 있던 검은색 벤츠 한 대. 드디어 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천천히 내리더니 시장 골목을 가로질러 한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차 며칠째 있었잖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퍼졌죠. 남자의 시선이 한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김민지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평범한 반찬가게 주인 김민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은 비 오는 밤 도시락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중인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남부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부산했습니다. 새벽 5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 골목골목마다 삶의 온기가 피어오르죠. 그 한가운데 작은 반찬가게 민진의 밥상이 있었습니다. 38세 김민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 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가게는 겨우 5평 남짓, 월세 35만 원도 내기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지의 얼굴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죠. 아이고, 민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잠이 없어서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야 저녁에 남은 것들로 도시락을 싸둘 수 있었거든요. 민지에겐 지켜야 할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굶기지 말자. 단순하지만 그것만큼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죠. 시장 끝자락 버스 정류장 옆 낡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9시쯤 민지는 그곳에 도시락 2~3개를 조용히 놓아두곤 했죠. 누가 가져가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다음 날 아침이면 깨끗이 비워진 도시락 통만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민지 씨는 참 이상해. 장사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나눠주고 다녀. 시장 상인들은 종종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죠. 10년 전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쳐 병원비조차 없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문틈으로 밀어 넣어준 봉투 하나가 없었다면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비록 남편은 결국 떠났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평생 잊을 수 없었죠. 오늘도 민지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반찬들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시금치나물 200g이요. 계란말이는 얼마예요? 민지는 친절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형마트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죠.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팔리지 않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금치나물 1통, 콩나물 무침 반통, 멸치볶음 조금. 버리기엔 아까운 것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 3개를 쌌습니다. 밥을 한 공기씩 담고 반찬을 골고루 넣었죠. 마지막으로 김치 한 조각씩 얹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누가 먹을까? 민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장 끝 벤치로 향했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가 쓸쓸히 놓여 있었죠.
민지는 도시락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죠. 혹시나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죠. 누군가 먹겠지. 그 단순한 마음 하나로 민지는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의 발걸음은 가벼웠죠. 비록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만은 풍족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과 김치 조금.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민지는 감사했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눠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도 민지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시락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내일은 계란말이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 민지는 작은 수첩에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민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민지는 서둘러 가게 앞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시장 바닥을 두들겼죠. 아이고, 이 비가 뭐람. 장사 끝났네. 옆 가게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죠. 비 오는 날엔 손님이 뚝 끊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오후 6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은 썰렁했습니다. 민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남은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는 동안에도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시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잠바는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민지는 깜짝 놀라 우산을 노인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민지를 향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죠.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비닐봉지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속이 따뜻해야죠. 민지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노인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입을 벌려 밥을 받아 먹었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금씩 먹다 보니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 몇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죠. 저게 뭐야? 민지 씨가 거지한테 밥을 먹여주고 있네. 세상에, 저런 거지한테 도시락을 나눠줘? 요즘 세상의 순진에 빠져서 원. 저러다 무슨 일 당하면 어쩌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이 노인을 돕는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연락할 곳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민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남부시장인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계속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느라
정작 자신은 비를 맞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죠. 박상.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죠. 민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민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죠.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남편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죠.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인데 민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민지는 묵묵히 집으로 향했죠.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서였죠. 집에 돌아온 민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득 그 노인이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네.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번 인연을 맺은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민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병원부터 들르기로 했죠. 어제 구급차가 향했던 병원은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민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부시장에서 실려온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아, 301호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대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301호실로 향했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죠. 병실에 들어선 민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죠. 민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어제 그분.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또렷했습니다. 민지는 반갑게 미소 지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가족분들은 연락이 되셨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가족이 없습니다. 혼자예요. 민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죠. 오늘 아침에 급히 싸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실 테니 이거라도 드세요. 죽이에요. 속이 편하실 거예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지는 도시락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일어섰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시장에 가게를 열어야 해서요. 몸조리 잘하세요. 민지가 병실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다급히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김민지예요.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죠. 김민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박상우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한 것 같기도 했지만 흔한 이름이라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다시 병원을 찾았죠. 혹시나 도시락이라도 하나 더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01호실에 도착해 보니 침대는 텅 비어 있었죠. 간호사를 불러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퇴원하셨어요. 병원비도 다 정산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요? 몸은 괜찮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있으라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다면서 강제로 퇴원하셨어요. 민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떠날 이유가 뭐였을까요? 병실을 둘러보니 침대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종이를 집어들었죠.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박상우.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죠. 요즘 세상에 그런 약속 믿는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그 노인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민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민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다들 민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그 거지 할아버지 말이야. 병원비도 안 내고 도망갔대. 아니야, 병원비는 냈다던데? 근데 민지 씨한테는 인사도 없이 갔다더라.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공짜로 퍼주면 고마운 줄도 모른다니까. 민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사실 병원비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짧은 쪽지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싸서 벤치에 놓아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과거가 떠올랐죠. 1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쓰러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건네준 봉투가 아니었다면 남편은 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민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웃집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었죠. 민지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20대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한 사람 도왔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했겠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상우라는 노인의 일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화제였죠. 민지가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진열하고 있을 때 옆 가게 최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그 거지 할아버지 아직도 소식 없어?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퇴원하셨다니 잘 지내시겠죠. 에이, 도시락 공짜로 주고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고맙단 말도 못 들었네. 민지 씨도 참 답답해요. 최 사장은 혀를 차며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건너편 생선가게 강 사장도 한마디 거들었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무나 도와주고 그래요. 조심해야 한다니까.
민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씁쓸했죠. 왜 다들 남을 돕는 일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인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죠. 민지네 가게를 10년째 이용하는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만든 장조림이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노부부는 장조림과 몇 가지 반찬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다 들었어요. 민지 씨가 쓰러진 할아버지 도와준 일 말이에요. 민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사정이 있는 거야. 민지 씨가 옳은 일 한 거예요. 노부부의 따뜻한 말에 민지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죠. 노부부가 떠나고 나서 민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사는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민지는 가게 한구석에 앉아 반찬 재료를 다듬었죠.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정리하고 무 썰고.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는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말이를 넉넉히 넣었죠.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장 끝 벤치로 가는 길 민지는 문득 박상우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오늘도 배고픈 채로 어딘가를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쪽지에 적힌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벤치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죠. 혹시 이 도시락 아주머니가 놓고 가시는 거예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락을 놓는 걸 본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 도시락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의 고백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누가 가져가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최근에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 도시락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마음이 아팠죠. 힘드시겠어요. 언제든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조만간 일자리를 구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남자는 또다시 인사를 하고 도시락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세상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많은 불빛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민지는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 도시락을 가져가는 청년을 만났다. 실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일기를 쓰다가 민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민지는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민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지만 따뜻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반찬을 더 많이 만들 생각이었죠. 혹시 모르니까 도시락도 하나 더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죠. 민지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저녁엔 도시락을 놓아두는 일.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민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벤츠가 자주 서 있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저 누군가 잠깐 주차한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가 사흘째 같은 자리에 있자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차 뭐야? 며칠째 계속 있네. 번호판 보니까 서울 강남 쪽인데 이런 시장에 뭐 하러 온 거야? 옆 가게 박 사장이 민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지 씨, 저 차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쪽을 보는 것 같던데.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차였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날 오후 민지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죠.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남자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민지 씨 되십니까? 민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라니. 불안한 마음에 경계심이 생겼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실례가 많았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례일까봐 망설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상우그룹 비서실장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민지는 명함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저희 회장님께서 김민지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는 그런 높은 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비 오는 날 밤에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신 적 있으시죠?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 박상우를 말하는 건가? 설마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혹시 박상우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죠.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 거지처럼 쓰러져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끔 혼자 나가서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시곤 합니다. 그날도 그러셨는데 갑작스런 비에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지신 거였죠. 민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저 배고픈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그게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회장님께서 그날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시는데 김민지 씨께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은혜라니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정민수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결국 민지는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약속했죠. 정민수가 떠나고 나서도 민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진 것이었죠. 뭐라고? 그 거지가 상우그룹 회장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런 큰 회사 회장이 왜 거지처럼. 민지 씨, 이거 대박 아니야? 부자 될 수도 있겠는데? 사람들은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담담했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죠. 이제 부자 될 텐데 뭐하러 또 도시락을 싸? 그러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는 묵묵히 도시락을 들고 벤치로 향했죠. 그곳엔 며칠 전 만났던 실직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문 들었어요. 대단한 일이 생기셨다면서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보다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힘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민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았죠. 오후 3시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수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민지를 맞이했죠. 김민지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는 조용히 시장을 벗어나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차창 밖을 보며 긴장했죠. 평생 이런 고급 차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나자 거대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우그룹 본사였죠.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받은 민지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나 다가왔는데 분명 한 달 전 그 비오는 밤에 쓰러져 있던 박상우였거든요. 다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 대기업 회장다운 위엄이 느껴졌죠. 김민지 씨, 정말 반갑습니다. 박상우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죠.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정말 괜찮으신가요? 덕분에 건강합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우 회장은 차를 대접하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날 왜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죠. 15살의 상경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죠. 박상우 회장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면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주변엔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었고, 진심으로 날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가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의외였죠. 한 달에 한 번씩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거리를 걷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저혈당이 와서 쓰러진 겁니다. 박상우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지 씨가 나타났죠. 비를 맞으며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도시락을 먹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거지로 알면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박상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한가요?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습니다. 거지한테 왜 도시락을 주냐고, 바보 같다고. 그런데도 김민지 씨는 계속 도시락을 놓아두시더군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박상우 회장이 그 이후에도 시장을 지켜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실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몇 번 시장에 갔었습니다. 멀리서 김민지 씨를 지켜봤죠. 매일 저녁 도시락을 놓아두시는 모습, 어려운 형편에도 남을 돕는 모습, 정말 감동했습니다. 박상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지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돈으로 다 살 수 있다고 믿던 제가 도시락 하나에 인생을 다시 배웠습니다.
민지는 당황해서 얼른 박상우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그저 쓰러진 노인이었고 김민지 씨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박상우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본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지 씨, 제가 어떻게 보답해드리면 좋을까요? 가게를 크게 해드릴 수도 있고 건물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해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상우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제가 매일 놓아두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직자, 노숙자, 가출 청소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상우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김민지 씨의 소원이신가요? 네. 저 혼자 힘으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박상우 회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그리고 김민지 씨께 그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락으로 시작된 선행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민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홍보대사라니 저 같은 사람이 뭘. 그냥 하던 대로 도시락이나 계속 만들게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김민지 씨의 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추억,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죠. 김민지 씨,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본인도 어려우신데 왜 계속 남을 도우시는지.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1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쓰러졌을 때 한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를 직접 갚을 순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갚는 거예요.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박상우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상우 회장과의 만남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주변에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상우그룹에서 상우복지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고 첫 사업으로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정민수 비서실장이 다시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젊은 직원 몇 명과 함께였죠. 김민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민지는 가게 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모두 서 있어야 했지만 정민수는 개의치 않았죠. 다음 주에 상우복지재단 출범식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김민지 님이 참석하셨으면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행사에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김민지 님께서 재단의 첫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민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우복지센터 남부시장 분소 설립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시장 근처에 복지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무료 급식소, 의료 지원, 취업 상담까지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센터의 명예관장을 김민지 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관장이라니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한 자리였죠. 제가 뭘 안다고 그런 큰일을. 김민지 님은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지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시면 됩니다. 옆 가게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죠. 민지 씨가 명예관장이 된다고? 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생 작은 반찬 가게만 운영해온 자신이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단골 노부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난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죠. 민지 씨, 받아들이세요. 이건 민지 씨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 전체의 자랑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지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시장 사람들의 격려에 민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정민수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며칠 뒤 민지는 출범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단정한 옷을 준비하고 간단한 인사말도 연습했죠. 시장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민지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줬고 옷가게 사장은 새 옷을 선물했죠. 출범식 당일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들까지. 민지는 그 화려한 광경에 압도당할 뻔했지만 박상우 회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민지 씨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박상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우복지재단 설립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2달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이었죠.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박상우 회장은 민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민지는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부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민지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의 소박한 인사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김민지 씨,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가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예요. 그리고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박상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김민지 씨의 도시락처럼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지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죠. 하지만 민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시장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죠. 어머, 민지 씨, TV에서 봤어요. 우리 시장에서 이런 큰 인물이 나오다니.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습니다. 민지는 쑥스럽게 웃으며 평소처럼 반찬을 팔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복지센터도 생긴다니 도시락 안 싸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센터가 생겨도 제가 할 일은 계속해야죠. 센터는 센터대로, 저는 저대로.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민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참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겠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부시장 근처에 새로 지어진 상호복지센터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매일 수백 명이 따뜻한 밥을 먹으러 왔고 의료 지원과 취업 상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명예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지만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와 반찬을 만들었죠. 개관식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센터 정식 개관과 함께 첫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상우 회장도 직접 참석하기로 했죠. 센터에 도착한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취업 상담을 받으려는 청년들, 의료 검진을 희망하는 노인들까지. 그 광경을 보며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민지 관장님, 어서 오세요. 센터 실무를 맡은 젊은 직원이 민지를 맞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강당에선 이미 취업 박람회 준비가 한창이었죠. 여러 기업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면접을 기다리는 구직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민지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 도시락을 가져가던 그 청년이었죠. 양복을 차려입고 이력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 그때 그 청년. 민지가 다가가자 청년도 민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관장님, 여기서 뵙다니. 그냥 아주머니라고 부르세요. 편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청년은 쑥스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호복지재단 직원 채용이었어요. 덕분에 합격했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민지는 놀라고 기뻤습니다. 도시락으로 인연을 맺은 청년이 이제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다니.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이게 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그 도시락이 없었다면 면접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이 대견했죠. 잠시 후 박상우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센터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죠. 특히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민지 관장님,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결심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죠. 아주머니, 여기서 밥 먹어도 돼요?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급식소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박상우 회장이 말했죠. 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였죠. 박상우 회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벤치에 놓아두던 김민지 관장님. 그분이 보여준 사랑이 저를 움직였고 이제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한 끼의 따뜻한 도시락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민지가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앞서 만났던 청년이 손을 들었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이크를 받은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 실직자였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죠. 그때 김민지 관장님의 도시락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청년은 민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개관식이 끝나고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매일 오전엔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리고 저녁엔 여전히 도시락을 만들어 벤치에 놓아두었습니다. 관장님, 이제 센터가 있는데도 계속 도시락을 놓으시나요? 직원이 물었지만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센터에 오기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 벤치에 도시락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벤치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 도시락 늘 고맙게 먹고 있어요. 민지는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9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할머니, 왜 센터에 안 가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텐데. 다리가 불편해서 멀리 못 가요. 이 도시락이 없었으면 진작 굶어 죽었을 거예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센터 차량을 보내드릴게요. 편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다. 복지센터가 생겼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도와가야겠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결국 마음이니까. 다음 날 센터 입구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상호복지센터 개관 마이너스 도시락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현수막을 보며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도 민지는 묵묵히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상을 이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민지 씨처럼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